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1월 동해안에도 철도 시대가 열리더니 오늘부터는 동해선에 KTX 이음이 투입되면서 마침내 고속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포항서 울진까지 55분, 강릉까지는 2시간 22분으로 단축되면서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던 교통의 오지 울진에도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속 260km로 달리는 KTX 이음 첫 열차가 울진역에 진입합니다. 33명의 관광객과 주민들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고속철인 KTX 이음은 준고속 열차인 기존의 ITX 마음이나 디젤인 누리로보다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습니다. 부산 부전에서 강원도 강릉까지 3시간 50분, 포항에서 울진까지 단 55분에 주파합니다. 하루 상하행 3회씩 왕복 6회 운행됩니다. 울진군은 첫 방문객들을 위한 조촐한 환영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쾌적하고 빠르고 접근성도 좋아져서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여기 울진 관광 오시는 분들도 되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주말에 당일치기도 가능해지니까. 예. 관광객뿐만 아니라 울진 주민들도 서울 나들이가 한층 편해졌고 어르신들은 1시간 안 걸리는 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 타면은 화장실도 있고 그냥 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멀미도 안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포항 병원에 가는데 그전에는 2시간 걸리는데 여기는 1시간도 안 걸리니 55분 걸린다니 참 빠르고 좋습니다. 전에 아주 혜택이 좋아요. 울진군은 철도 여행객이 예상보다 3배 많은 19만 명으로 집계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19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울진 관광의 하나의 큰 축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서는 여기에 또 같이 맞추어서 관광 택시 또 저희가 이 농어촌 버스가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강릉, 포항, 부전, 동대구 구간을 운행하던 ITX 마음과 누리로 열차는 하루 왕복 16회 운행 그대로 유지해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지역의 산업, 관광, 물류 이동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릉군은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여객선 일반석 운임의 70%를 지원하는 동절기 여객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경북도와 울릉군이 예산을 분담해 1월과 2월 그리고 12월 등 석 달만 적용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울릉도를 방문해 1박 이상 체류하는 국민과 외국인이 지원 대상으로 일반석 기준 왕복 운임은 최대 11만 2천 원까지 지원돼 실제 부담은 6만 원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영덕과 영양, 청송, 봉화, 의성군이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활성화 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가 심한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전국 21개 시군에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등의 공모 사업 선정에 가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를 넘긴 가운데 대구는 2년째, 경북은 3년 연속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대구와 경북 모두 수출이 소폭 반등하겠지만 폭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보호무역주의 강화 같은 통상 환경 변화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대구 수출은 작년보다 1.1% 감소한 8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하며 아쉬운 성적을 내놨지만 마이너스 19.4%의 역성장을 했던 작년보다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소재 수출이 전기차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반등했고 인수회로 역시 AI 가속기용 수요가 늘면서 6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경북은 5.7% 감소한 380억 2천만 달러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보다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무선 통신기기 부품이 6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고 무선 전화기도 3년 만에 다시 3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 부과 여파로 철강 수출이 10% 넘게 감소한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대구와 경북 모두 수출이 소폭 반등할 전망입니다. 무역협회 대경본부는 대구는 올해보다 1% 증가한 88억 7천만 달러, 경북은 0.6% 증가한 382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의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소재와 인쇄회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경북도 IT 제품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중요한 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겁니다. 국가별로 경제 안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에 대한 움직임 또한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통상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포항 지역 제조업체 절반가량은 새해 1분기에도 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88곳을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했더니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64로 전분기보다 13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치 100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조사업체의 46.6%가 지금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호전될 것으로 본 기업은 10.2%,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기업은 38.2%였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대릉원 공영주차장의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공단은 보행로 2곳을 새로 조성하고 도색 작업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한 곳에는 교통 약자를 배려해 장애물 없는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경주시 황남동에 위치한 대릉원 공영주차장은 주요 사적지와 황리단길 인근에 자리해 경주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주차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 신공항 중 민간 공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K2 군공항 이전은 여전히 재원 조달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답보 상태인데요. 대구시는 내년에도 사업비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한 축인 민간공항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비 2조 7천억 원을 들여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7개 규모로 건설한 내용을 담은 기본 계획을 고시한 겁니다. 문제는 군공항입니다. 내년에 토지 보상 등에 착수하기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2,795억 원 등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기부대 양여 원칙 아래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 재정 지원에 부대 의견으로 참여를 하게 됐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국방부, 대구시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사업 기간 그리고 이자 그리고 거치 상환 방식 이렇게 해서 좀 재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성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탓에 민간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부대 양여 방식의 현실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국가재정 사업 전환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기재부 반대 기류에다 관련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동의를 얻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추진한 자체 공영 개발 방식이 실패하면서 대구시는 1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공항 재정과 신설 확대, 수조 원에 이르는 군공항 이전 예산이 필요한 광주시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그런 재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광주도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이거를 어떤 방향을 정리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광주랑 대구랑 다 같이 요구하자. 군공항 재원 확보가 안 되면 민간공항 건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개항 연기는 물론 최악의 경우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대구 취수원 문제처럼 극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워라밸, 즉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에서 경북이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지역별 일 생활 균형 지수에서 경북은 59.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구는 63.4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남이 73.1점을 받아 가장 높았고 대전과 세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65.7점으로 전년보다 4.9점 상승했는데 노동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내란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 등은 성명을 내고 국회조차 거부하는 오욕의 명예시민증을 경주시와 시의회가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며 명예시민 전면 백지화와 준하경 시장, 경주시의회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라고 희화화한 경주시 농축산해양국장에 대해서도 경북도에 엄중한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최근 36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이 연평균 3.2mm가량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전국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해수면은 연평균 약 3.2mm씩 올라 총 11.5cm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동해안은 울릉도를 포함해 연평균 3.5mm 상승에 더 높았고 지역별로는 포항은 연평균 3.54mm, 울릉은 5.14mm 상승했습니다. 다만 동해안의 경우 1995년부터 20년간은 해수면 상승률이 높아지다 이후에는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포항시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